맨시티 대 첼시, 이 프리미어리그 23라운드 경기고요. 이제 경기 시간은 토요일부터 일요일 넘어가는 새벽 2시 반입니다. 보통 이런 큰 게임들은 월요일 넘어가는 새벽에 배치되는 경우들이 많은데 요번 경기는 좀 시간대가 좋아서 저 개인적으로는 좀 기대를 하고 있는 중이고요. 홈은 이제 맨체스터 시티의 홈에서 펼쳐집니다. 지난 양팀의 맞대결, 이번 시즌 첫 경기였죠. 개막전. 그때 이제 1라운드에서 맨시티가 첼시 홈에서 2대 0으로 승리를 했던 그 기억이 있고요. 그때는 사비뉴랑 리코 루이스가 되게 잘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부상 선수부터 알아볼게요. 일단은 저는 X와 세모로 표시하는 걸 좋아하는데요. 일단 맨시티부터 확인하면 아케, 로드리, 오스카밥, 후벤 디아스, 여기는 X라고 보시면 됩니다. 후벤 디아스는 지난 챔스 경기 파리 생제르맹 경기에서 전반 끝나고 나갔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막 디아스 경고 있어서 뺀 거 아니냐, 아니면 매치핏이 아직 안 올라와서 뺀 거 아니냐 했는데 나중에 확인한 결과 이제 디아스가 부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디아스 출전을 못할 것 같고, 이거는 좀 맨시티한테 클 것 같아요. 수비적으로 디아스가 기여를 엄청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디아스는 자기가 막는 것도 중요한데 맨시티 수비 라인 전체에 되게 플러스를 준다고 해야 되나? 리딩 능력이 있고요. 멘탈도 잘 잡아주고요. 전체적으로 수비 리듬을 잡아주기 때문에 저는 디아스 같은 선수가 있는 것과 없는 것이 전체적인 수비력이 많이 차이가 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큰 게임에서 디아스가 없다는 거 맨시티에게는 아주 악재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 도쿠는 정확한 부상 부위나 어떤 얘기는 안 나왔더라고. 근데 약간 의심이라고 하는 걸 봐서는 세모로 일단 표시를 하는데 도쿠도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도쿠가 입스위치전에서 진짜 엄청 잘했어요. 제가 봤던 도쿠 중에 거의 탑3 안에 드는 그런 정도의 깔끔함을 되게 보여줬었는데, 도쿠도 지금 없다고 하니까 맨시티가 좀 부상으로 선수들을 잃은 게 좀 크고요. 마르무시, 후사노프, 헤이스, 이렇게 지금 맨시티 오피셜 나왔죠. 근데 이 선수들이 지금 출전은 가능한 상태라고 펩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마르무시는 진짜로 뭐 선발 가능성도 빵프로는 아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마르무시, 후사노프는 애초에 지금 시즌을 하고 있다가 온 거잖아요. 그래서 출전 가능성이 없지 않다 라고 생각하고, 헤이스는 모르겠네. 헤이스는 지금 나이가 좀 어리기 때문에 펩이 어느 정도의 자원으로 분류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첼시의 부상 선수, 바디아실, 포파나, 라비아. 포파나 라비아는 너무 부상이 많아지는 느낌이고요. 라비아는 좀 지난 시즌도 제대로 못 썼는데 라비아가 없는 게 너무 아쉽고요. 제가 지난 첼시 대 맨시티 맞대결에서 카이세도, 라비아 이 두 명의 미드필더 조합을 아주 극찬했었던 적이 있거든요. 근데 이 두 명이 미드필더가 약간 이런 느낌이야. 카이세도가 튀어나가면 그걸 라비아가 커버 쳐주고, 라비아가 튀어나가면 카이세도가 커버 쳐주고, 그리고 애초에 두 명이 수비력이 엄청 높아서 얘를 뚫으면 얘가 있고 얘를 뚫으면 얘가 있고 그냥 무한으로 계속 나오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그 중원 싸움에서도 첼시가 좋았던 그런 장면들도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라비아 없는 것도 정말 아쉽고요. 카이세도가 라비아가 없다 보니까 또 너무 많이 뛰는 그런 느낌도 나고, 엔조하고 코릴은 마레스카가 출전 가능하다고 얘기를 해서 그렇게 출전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상 라인업은 이렇게 되는데요. 먼저 맨시티부터 보면은 에데르송, 그바르디올, 스톤스, 아칸지, 마테우스 누네스, 베실바, 코바치치, 그릴리시, 덕배, 포든, 홀란드. 그 다음에 첼시는 산체스, 리제, 찰로바, 코릴, 쿠쿠레야, 카이세도, 엔조, 마두에케, 콜파머, 산초, 잭슨입니다. 근데 여기서 뭐 변동을 가져가려면 마누 대신에 리코 루이스가 나올 수도 있죠. 찰로바 대신에 토신이 나올 수도 있지만 모르겠습니다. 뭐 코릴이 바로 안 나올 수도 있고 찰로바, 토신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요거는 조금 뭐 변동사항이 있다는 것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 첼시에서는 근데 카이세도, 뭐 쿠쿠레야, 파머 이런 선수들은 그냥 픽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예상 라인업은 저도 지금 풋몹이랑 비슷하게 생각을 하고는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 맨시티의 중원 기동력 저하, 첼시가 잘 공략할 수 있을까? 지금 맨시티 팬분들, 또 맨시티 경기를 계속 봐오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맨시티가 중원에
나이 때문에 에너지 싸움으로 가면 많이 불리해진다, 게임이. 그리고 그걸 상대팀이 알고 있다면 맨시티 입장에서는 이거를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있어요. 60분 이후부터 계속해서 한계를 저는 드러내고 있는 느낌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가장 최근에 파리 생제르맹 경기에서도 맨시티 중원이 그냥 감당을 못해. 공 소유를 못해. 그냥 파리 중원의 어린애들 뭐 비티냐, 주앙 네베스, 자이르 에메리 이런 애들이 그냥 갖다 박으니까 거기서 공 소유가 안 됩니다. 왜? 제쳐도 또 나와. 그렇다 보니까 그런 체력 싸움에서 아예 감당이 안 돼요. 근데 중원에서 자꾸 볼 미스가 나면 수비들이나 미드필더들은 또 수비하러 내려가야 되죠. 그러다 보니까 체력 소모가 가속화되고 게다가 이번에 수요일에는 비까지 왔기 때문에 많이 힘들어했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약점이고 맨시티가 최근의 경기들에서는 그래도 좀 승점을 좀 챙겼었거든요. 근데 그런 문제들이 가려져 있던 게 아닐까? 맨시티가 소유가 되는 팀들이랑 게임을 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가려져 있다가 다시 그 안 좋을 때 뭐 10경기 연속 안 좋았을 그 시기에 약점들이 다시 또 드러난다. 이렇게 지금 느껴지고요. 중원의 나이 덕배 33살, 균도안 34살, 코바치치 베실바 30살입니다. 덕배에서 균도안으로 바꿔도 균도안이 나이가 더 많아요. 그래서 중원에서는 쌩쌩이가 없어. 지금 젊은이가 없어. 뭐 메가티 나올 수 있지만 메가티를 선발로 고려하지는 않을 것 같아서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그런 문제도 있고요. 첼시도 근데 전환 속도 싸움이 주 무기는 아니잖아요. 첼시도 뭐 아무래도 그 펩뉴 감독이라고 해서 마레스카도 조금 주도하는 축구를 하고 싶어 하기 때문에 좀 눌러서 플레이를 하지 않을까. 근데 문제는 뭐냐? 맨시티의 홈이라는 거죠. 첼시가 눌러놓으면서 지공을 하려고 하면은 맨시티가 가만히 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홈이기 때문에 좀 주도하면서 플레이를 하고 싶어 하기 때문에 거기서 의도치 않은 막 맨시티도 내가 주도권 뺏기기 싫어서 압박을 하면서 거기서 공 풀고 막 하다가 템포가 빨라질 수도 있다. 그러면 이 템포가 빨라지는 거는 맨시티가 감당할 수 있냐라는 부분이 이번 경기의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제가 생각하는 첫 번째 포인트고요. 그래서 의외로 득점은 역습에서 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23-24 시즌 양 팀의 경기에서는 역습 시 득점이 많았어요. 그때는 이제 감독이 포체티노였죠. 맨시티는 똑같고 뭐 홀란드의 엉덩이 골, 뭐 스털링의 그 워커 제치고 딱 넣은 그런 골들도 역습에서 나왔던 장면들이에요. 여러분도 기억하시죠? 그래서 일단은 첼시가 감독은 바뀌었지만 뭐 양 팀이 조금 올려서 빌드업하면서 하려는 특성상 역습 상황이 무조건 나올 거고요. 그래서 소수 대 소수 싸움에서 누가 더 집중하느냐가 승패를 가를 것 같고 뭔가 서로 경기력의 교환은 있지만 골은 역습에서 터지지 않을까라는 조심스러운 예상을 해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누구냐? 후사노프와 마르무시. 후사노프는 우즈벡 김민재라고 해서 뒷공간 커버에 능한 자원이고 스피드도 빠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김민재 유형이 어떤 유형인지 아시죠? 김민재가 역습 수비가 되게 좋잖아요. 그래서 맨시티의 역습 수비에서 플러스가 될 수 있는 자원이기 때문에 이 후사노프가 출전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 마르무시의 출전. 마르무시는 지금 제가 알기로는 유럽에서 살라 다음으로 공격 포인트가 많은 선수입니다. 그리고 얘가 골 넣는 장면, 어시스트 하는 장면 90% 이상이 달리기 후에 마무리, 패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얘는 기본적으로 약간 말같이 플레이를 한다는 거죠. 근데 역습에서 마르무시가 얼마나 큰 도움이 되겠어요, 맨시티한테. 일단 홀란드도 빠른데 첼시 수비수들이 홀란드뿐만 아니라 마르무시까지 같이 막아야 된다고 하면은 맨시티의 역습 공격력이 많이 늘어날 수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건 후사노프 마르무시가 출전 가능할지, 또 출전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바로 녹아낼 수 있는지,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일단 아까 말씀드렸듯이 펩이 출전을 어느 정도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고 마르무시는 교체로라도 투입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요런 면을 좀 또 한번 생각을 해봤고요. 그 다음에 전방 압박 체계예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러분 공을 상대방이 가지고 있어. 골키퍼부터 빌드업을 하고 있어. 그거 뺏어오려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거의 전방 압박으로 많이 뺏어오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양 팀의 전방 압박의 완성도, 강도 이런 것들이 저는 또 중요할 거라고 보고요. 현재 첼시 센터백들의 발밑은 저는 괜찮다고 봅니다. 압박이 강하지 않을 때는 아주 잘한다고
팀이라고 생각해요. 뭐 여기부터 보면 찰로바 울버햄튼전 거의 최고의 활약을 했습니다. 수비도 그렇고 롱패스도 그렇고 앞쪽으로 주는 패스도 그렇고 찰로바가 첼시에 오자마자도 상당히 적응 잘하고 좋은 활약을 보여주고 있다. 또 토신도 의외로 얘가 이제 막 덩치 크고 이러지만 앞쪽으로 주는 패스가 꽤 괜찮더라고요. 뭐 예를 들어서 토신이 공을 잡고 있는데 앞에 뭐 카이세도나 엔조 같은 애들이 묶였을 때 파머가 가끔씩 이렇게 쑥 내려와 주면서 받으려고 이렇게 서 있을 때 그때 이제 토신이 한 번에 쭉 찔러주는 그런 빌드업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코릴이 약간 몸을 한 45도 정도로 열고 왼발로 앞쪽으로 돌려쳐주는 그런 전개 패스 저는 좋다고 생각하는데요. 코릴은 좀 큰 경기에서 실수하는 경향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어떻게 작용할지를 보시는 것도 중요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맨시티의 전방 압박 요거는 아직도 저는 물음표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 홀란드가 제가 봤을 때는 전방 압박에서 큰 도움을 주고 있지 못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거는 제 추측인데 둘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첫 번째 가능성은 그냥 직관적으로 홀란드가 압박할 때 부지런하지 않다. 그래서 상대 골키퍼를 쪼거나 누굴 쫄 때 그 달려가는 스피드가 생각보다 빠르지 않아요. 두 번째는 펩이 야 우리 팀에 공격수 너밖에 없으니까 너무 스프린트 많이 하지 말아라 라고 해서 그렇게 했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두 가지 가능성을 저는 열어두고 일단은 생각은 해보지만 어쨌든 간 홀란드가 좀 무의식 중에 압박을 시작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뒤에가 준비가 안 되어 있는데 근데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전방 압박은 하나의 구멍만 생겨도 프리미어리그 수준의 팀들은 그걸 이용해서 풀어나갈 수 있는 팀들이잖아요. 그래서 줄줄이 소세지를 홀란드가 유발하는 경우들이 꽤 있었어요. 제가 기억나는 거는 아스톤빌라 원정 가서 골 먹혔을 때도 그때 홀란드가 줄줄이 소세지로 시작했기 때문에 그 선제골을 먹혔거든요. 존 스톤스가 압박 타이밍 잘 못 잡고 그러면서 뒷공간 열리면서 모건 로저스한테 이렇게 뚫리는 그런 장면들이 있었는데 홀란드가 이번 첼시전에서도 그렇게 튀어나갈 건지가 좀 중요할 것 같고 또 첼시가 이번 시즌 초반 붙었을 때보다 전방 압박 체계는 좋아졌다고 봐요. 제가 첼시 프리시즌부터 마레스카 때 계속 봤는데 마레스카 프리시즌 때는 첼시 선수들이 그 줄줄이 소세지가 많았어요. 그러면서 자꾸 거기서 뚫려서 실점하는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점점 이제 마레스카 체계가 시간이 지나면서 그래도 전방 압박은 많이 잘 좋아졌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또 맨시티 상대로 어떤 전방 압박을 보여줄지 이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4번은 지공시 공격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이 부분은 저는 맨시티의 손을 좀 들어주고 싶어요. 애초에 펩이 이 분야 전문가이기도 하고 그리고 더브라이너가 저는 좀 중요하다 생각하는데 더브라이너가 최근에 일단 움직임이 좀 살아났어요. 그러니까 더브라이너가 체력이 옛날에 전성기 때는 그냥 100으로 나왔다면 지금은 한 6, 70 정도로 나오긴 하는데 이 6, 70이 있다는 가정하에는 잘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입스위치전에서도 맨시티가 잘했을 때 더브라이너 오프더블 움직임이 살아있었거든요. 그래서 더브라이너의 체력이 얼마나 빨리 감소하느냐 이거를 첼시가 얼마나 더브라이너를 괴롭히느냐에 따라서 또 맨시티의 지공 공격력이 많이 차이가 날 것 같고요. 저는 첼시는 최근 지공 상황에서 공격력은 좀 아쉽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첼시가 최근에 승점 못 따는 경기에서는 상대가 뭐 한 골 놓고 내려앉을 때나 그냥 내려앉을 때 여기서 좀 해결하는 방법이 그렇게 매끄럽지 않다고 느꼈어요. 특히나 이제 크로스를 너무 많이 올린다고 해야 되나? 그런 느낌이 좀 있었거든요. 첼시가 뭐 장신인데 박스 침투하는 자원이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뭐 엔조도 그렇고 파머도 그렇고 잭슨도 완전히 클래식 9번 아니고 그런데 거기다가 이게 계속 크로스로 올린다고 해도 성공률이 그렇게 높지 않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여기서 어떻게 될지 그것도 중요한 부분이고요. 마두에케 아까 말씀드렸듯이 마두에케 같은 선수들이 약간 세미 오픈 찬스 그러니까 파머가 공격 시에 방향을 되게 잘 잡아주더라고요. 자기한테 오는 공을 잘 지켜가지고 최대한 파머는 동료가 제일 치명적인 상황에 공을 받을 수 있게 해주더라고. 패스 각도도 어떻게든 이득 하나라도 더 보려고 그렇게 각도를 조절해서 딱 줘.
그럼 이제 마두에케가 측면 수비수 1명과 뭐 상대 센터백 2명 정도 남아있는 그런 상황에서 공을 잡게 되는데, 그때 마두에케가 좀 아쉬웠다. 특히 최근 경기 울버햄튼전에서는 많이 아쉬웠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마두에케가 선발 출전한다면 이런 부분에서 어떻게 또 맨시티를 공략할 수 있을지 그거를 좀 눈여겨보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역대 전적은 이거는 여러분들 보시면 2010년부터예요. 그러니까 2010-11 시즌부터 누계가 된 수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맨시티 25승 그리고 첼시 12승입니다. 상대 전적으로 따졌을 때는 맨시티가 많이 앞서 있다고 볼 수 있겠고요. 프리미어리그만 따졌을 때는 좀 격차가 줄어들긴 해요. 맨시티 15승, 첼시 9승입니다. 근데 이거를 이번에 펼쳐지는 맨시티 홈으로 딱 바꿔보면 9대3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맨시티가 홈에서는 첼시를 잘 잡는 편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상대 전적에 있어서는 이런 느낌이고, 최근 경기를 한번 볼까? 최근 맨시티 홈에서 펼쳐진 거 한번 비겼고, 맨시티 승, 맨시티 승, 첼시 승, 맨시티 승, 맨시티 승, 맨시티 승. 그래서 최근도 약간 맨시티 승이 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경기 전적으로만 보면 맨시티가 좀 우세하지 않을까 싶고요. 저는 맨시티한테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후벤 디아스의 공백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